네, 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5월 6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방송을 켰어야 됐는데 못 켰어요.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었는데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새벽 시간이 돼서 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긴 했었는데 어제 못 켜서 오늘 조금이라도 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주말 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의 관점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네. 뭐 환율이나 뭐 이렇게 나스닥을 보면 일단 환율 보시면요, 이 5일선에서 굉장히 팍 꺾이면서 내려왔는데 완전 이탈해버렸어요. 지지선 라인들을 완전 이탈해버렸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좋다. 이때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저번 고점을 두들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뚫고 올라갈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제 모습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은 치고받고 하겠죠. 뭐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동결한다 인하한다 이런 것들을 치고받으면서 나스닥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나스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비트도 방향성을 좀 보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이제 선반영이 돼서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꺾여서 내려간다든가, 저희는 그걸 보고 비트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면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저번에 얘기 드렸던 대로 여기서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제가 뭔가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알트들을 쭉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근데 요 바닥에서만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서, 물론 지금 메탈이라든가 또는 캐리 프로토콜 이런 것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조금은 애매하다 보여집니다. 뭔가 탁 하고 갈 것 같지 않아요. 착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도 주말 동안에 이 녀석들이 조금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때는 몇 개 정도는 들어갈 만한 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지금 보시면은, 자 비트 자체는 어쨌든 자리가 좋아지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앞전 요게 있어서 애매하다, 그죠? 여기 다시 또 부딪히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알트들도 그런 것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몇 개의 펌핑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많은 펌핑이 나오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자리들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조금씩 추려왔어요. 볼까요? 자, 물론 당장에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은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152평선 터치하면서 내려왔고, 여기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구간이 보시면 이 151선을 여기서 이탈할지 지지해줄지는 몰라요. 근데 요런 자리에 와 있는 애들이 많고 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애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 저희는 매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 이것만 봐도 벌써 다 똑같잖아요, 모습들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탈해버리면 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지는 요 밑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엄청 좋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엄청 좋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시해야 되는 자리다. 예, 일단 한번 봐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져서 좀 추려왔는데 일단은 자 다시 스트라이크.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이 앞에서부터 많이 내려왔고 기간 가격 조정 많이 받았어요. 지금 금리나 뭐 세계 경제 문제 때문에 또는 지금 비트의 상태도 안 좋아서 얘가 조금 애매하게 깔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슬 이렇게 틀고 올라갈 만한 자리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양봉의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는 캔들이 나오면 그때는 분할로 들어갈 만하다. 그때는 분할로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자 네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진작에 빨리 출발했고 상승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캔들의 자리가 어딥니까? 150 근처까지 왔죠? 터치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한 반등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꺾이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린다. 어거 같은 경우에도 앞전 매집량 좋고 여기서 지지하는 걸 보여주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것들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차트의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비트의 무빙에 비해서 차트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비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알트들은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들 조금 흐리멍텅하게 그냥 가만히 좀 지지를 해주는 듯 마는 듯한 무빙을 치고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 건 요 리스크. 이것도 좀 지금 그나마 얘는 이렇게 좀 틀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만 좀 실려주면 좋은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도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그것 또한 그죠? 이 소수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좀 수상적이긴 하다. 리스크도 위치 자체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코박 토큰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150선 다 지금 이 부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시면 이 도치 캔들만 계속 십자로만 이렇게 계속 캔들을 그리면서 자리는 지켜주잖아요. 이게 비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비트가 만약에 꼬꾸라지면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들을 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이거 보세요. 전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보시면 비트가 어쨌든 요즘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쪽 구간이 지금 진짜 강한 저항선이 됐잖아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애들 이렇게 보시면 다 150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스트라이스티스, 스트라이크, 톤, 다 같은 라인들. 리스크, 이렇게 스토리지, 이렇게 아크. 물론 제가 이런 녀석만 뽑아온 것도 맞아요. 150선에 잘 버티고 있는 애들만 데리고 온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게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비트가 지금 보여드렸던 애들이 비트가 만약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 저항선을 맞고 꼬꾸라지면 아까 지지하고 있던 저항선이 쫙 깨지면서 내려가요. 어떤 식으로 내려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게 꼬꾸라지면서 옆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락을 줄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사실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이런 지지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들을 좀 추적을 하자, 좀 유심히 지켜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업비트에 있는 애들 웨스를 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저가 코인이 아무래도 많아요. 이게 이 저가 코인 가지고 작업을 하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저가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위에 코인들보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많다. 물론 앞전 매집도 잘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지켜주잖아요. 그 150선 자리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데를. 저가 코인들이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만 봐도 무비블록도 그렇고 엠블도, 엠블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만 몇 번을 지지했죠. 엠블 시아코인은 그 위에 300일, 300일, 360일선 썬더코어도 여기 지켜주고 있다. 근데 비트가 만약에 중요한 건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또 꼬꾸라진다면 쟤네들도 다시 꼬꾸라진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뭔가 저도 지금 미치겠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여기를 완전히 뚫고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를 결국 뚫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더라도 저번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고 싶다. 맞아요. 지금 너무 사고 싶다. 아 이게 바닥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드렸던 그 탐욕 지수 지표를 보면 아직도 탐욕의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마음이 이 투자하는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이 바닥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원래 본인조차도 투자하면서 좀 흔들려야지 이게 진짜 바닥인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아직도 더 빠질 구멍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냥 기준적인 저의 이제 매매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의 자리는 매매해서는 안 되는 자리긴 해요. 얘네가 아무리 조금씩 반등을 주는 것 같아도 실상 코인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탈은 잘 갔어요. 근데 여기서 메탈도 이렇게 지금 360을 지지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얘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크게 상승이 나온 애가 없어요. 오히려 다 꼬꾸라지고 있지. 전부 다. 근데 비트만 이렇게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빨리 이 녀석이 확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 좀 행보를 해줘야 그 다음 자리에서 한번 행보를 해줘야 이제 나머지 알트들도 펌핑을 해줄 텐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 이 비트 자체가 조금 이 갈듯 말듯 갈듯 말듯 갈듯 말듯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알트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사고 싶어도 그냥 매집 잘 돼 있고 좀 이렇게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조금 봐놨다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위치를 조금 잘 지켜주고 있네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비트가 한번 쫙 쏘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심히 계속 관찰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는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저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가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일을 정리를 하고 방송을 좀 빨리 켰습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매일 뉴스를 이거 보거든요. 하루치를 좀 몰아서 보고 나서
제가 보기에 괜찮다 생각되어지는 건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금방도 아까 금방 얘기 드렸죠, 이런 거. 여기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도 60이다. 물론 저희가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흔히 불장이라고 할 때는 이 탐욕 지수가 70이에요. 70. 70에서 9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불장이었거든요. 그때는 7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저번 불장 때. 근데 이게 좀 수급이 안 좋을 때는 이 60에서도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어쨌든 탐욕의 단계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트만 가는 거고 나머지 알트가 별로 안 간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것조차도 욕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애들을 하나씩 이제 좀 보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건 밀크인데, 밀크를 여기서 매매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털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고 그다음 위에서 털었는데 아직도 매매했던 가격까지 안 왔어요. 아직도. 근데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 말고도 스레스홀드는 초창기 매집했었죠, 여기서. 근데 얘도 아직도 안 왔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줘야 사실 진짜 다 털리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거고. 사실 좀 더 남았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요 바닥 FTX 사건이랑 이런 애들 이후의 사건 이후의 바닥에서부터의 금액대를 비교해보면 아직도 조금은 탐욕의 단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립시다. 사실 이 기다리는 기간이 진짜 힘들긴 한데, 여기를 뚫고 오히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게 낫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차라리 빵 한 단계 뛰어 올라가서 여기서 횡보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비트가 이 어중간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보기엔 이 알트들이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요 해서 지금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지금 들어갔는데, 물론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비트가 이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실상 그게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헤드 앤 숄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이게 헤드 앤 숄더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세 번 털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 안 털렸기 때문에. 요거 두 번째에서 생각보다 물량을 다 못 털었어. 이거 또 털 수 있는 거거든요. 공포는 학습된다고 사람들이 공포에 따들 학습돼가지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별로 안 털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전 고점은 항상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 오히려 여기를 완전히 세게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낫지, 이 부근에 왔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좀 털어내거나 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또는 만약에 물려있다고 하면은 알트 같은 거 매매할 때도 보면은요, 최근에 저희가 이 하락 오기 전에 제가 리퍼리움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 앞주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리퍼리움을 제가 추천을 했어도 결국 그 하락 기간 중에도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무조건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심지어 이득 구간에서 탈출이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빠르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빠르게 나올 줄도 알아야 최소한의 손해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이득을 진짜 많이 볼 수 있다.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이거 그 돈을 가지고 꼭대기 위에서 팔고 이런 걸 못합니다. 어쨌거나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 자리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제 간다 비트 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알트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물론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알트들의 그냥 모습을 봤을 때 애들이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알트들이. 그리고 자리를 깨고 내려간 녀석들도 많고 눈치를 보고 있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비트가 제발 여기서 좀 세게 올라가 주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비트가 횡보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돈을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거고 손해를 안 보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속이 편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어쨌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진짜 기회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해서 먹으면 그것 또한 엄청난 이득이니까요. 근데 그때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돈이 없으면 이때 매수한 게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자리라는 거는 본인이 기준이 정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딱 떨어지는 것들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 제 기준에서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저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도 좀 많고 그리고 찝찝한 기분이 정말 이게 맞질 않아요. 여기 이 자리가 너무 걸립니다. 이 저항대가 아무래도 요걸 봐서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자리 이런 것들 올려줄 것 같이 희망 주다가 떨어뜨리는 여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좀 쫙쫙쫙 올라가 줄 거였으면은 뭔가 알트들도 보였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기다리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리퍼리움 굳이 비트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거래량도 별로 없이 이런 제가 항상 강조하는 360일, 150일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누가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누군가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리 지키면서 이 큐를 보세요. 선에 딱 맞게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지지를 시켜주고 있다. 이런 비체인 같은 건 아예 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거래량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짱깨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거래량도 별로 잘 모르겠고 깨고 내려오는 게 지금 벌써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지지될 수 있어요. 전 저점이라고 해서. 근데 비트 흐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번에 흐를 수 있는 굉장히 진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요런 거 S&T 같은 경우에는 앞전 거래량은 많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150선이나 위로는 361선 근데 좀 붕 떠있죠? 이런 것도 싫어해요. 왜? 이게 안 닿았으니까. 차라리 닿아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뭔가 그 라인을 지켜주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러지 않아요. 저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또 봤을 때는 여기 바닥 저점 지지해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그 사람 기준이고 제 기준에서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애들은 뭐 시아코인이라든가 물론 내일 시아코인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얘도 탈락.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썬더코어 좋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캐리 프로토콜 이 녀석 봐라. 이후에 심지어 저번에도 150선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상승하고 나서 360 자리에서 한번 들어줬다가 다시 내리고 또 들어줬다가 다시 내렸는데 또 여기서 심지어 얘는 거리량도 좀 붙었어요.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녀석의 모습이에요. 캐리 프로토콜. 얘는 사실 진짜 끌리긴 해요.
끌려요. 단지 하나 걸리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30일 이평선이 위에 있어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 그 코인도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팍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매매하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여기서 걸릴 확률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모습이 솔직히 저한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한다. 요 녀석은 이 앞에 이 거래량도 뒤에 보세요. 되게 많고, 심지어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도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을 때도 항상 이 150선이나 이런 데를 터치하며 내려온 것도 그렇고, 뭐 월 차트를 봤을 때도, 그 다음 주 차트를 봤을 때도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실려 있죠. 크게 이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이 월 차트도 그렇고 주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은 많이 끌립니다. 좀 보고 있어요. 또는 그나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긴 해요. 뭐 30% 정도.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 절대 한 코인에 몰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금액이 뭐 1000만원이다 내가. 그러면 한 종목에 300만원을 넘기지 않아요. 그 300만원 안에서 또 30%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00만원만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떨어지는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밀릴 수가 있거든요. 비트가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자리라든가 요 밑에 자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젠 이평선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전 저점을 보는 거예요. 이 150 밑으로 꼬꾸라질 때는. 그럼 그 자리에서 30%, 최종 밑에 자리에서 40%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매수를 합니다. 사실 캐리 프로토콜은 지금 좀 끌리긴 해요. 아, 이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 이 친구를. 그래서 조금 고민 중이긴 하다. 이 녀석은 이 녀석 때문에 사실 계속 흔들린다. 아, 비트가 좀 애매한데, 아, 너무 이쁜데 이 녀석 때문에. 근데 이것조차도 저의 욕심이고 제가 인간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인간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제 관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썬더코어도 저가 코인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모양들이. 그리고 한번 오르면 무식하게 오르니까 이게 뭐, 야, 엠블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게 보세요. 77원. 이야, 2, 3원대에서 77원. 30배가 넘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여긴 없고 코인원에 피블이라고 있어요. 피블. 이 녀석을 산 적은 있어요. 이 녀석을 0.85원에 사서 23원이었나? 하여튼 그쯤에 팔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네. 그때도 한참 이제 코인 매매에 대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막 공부할 때여가지고, 뭐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해보자 해서 좀 연습 겸 공부 겸 굉장한 소액을 넣었었는데, 하여튼 많이 벌었어요 그때. 운이 좀 좋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분할 매수 안 했으면 절대 그만큼의 퍼센테이지 못 받죠. 어디가 꼭대기인 줄 알고 그렇게 팔겠어요, 그죠? 어쨌든 정리드리면, 어제 방송 못한 거 그리고 오늘 거까지 해서 이제 시황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서 여기 구간을 뚫지 못하고 만약에 꼭 꼬라지면, 지금 이 이평선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150평선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올 텐데 그 자리까지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는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서 비트가 횡보해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약 5주에서 6주 뒤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죠. 그 다음 FOMC가 5주에서 6주 정도 남았어요.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애들이 이거를 흔들 수 있는 모양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아니 한 2주 정도는 상승장을 또 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먹으면 돼. 한 달에 20%를 먹든 한 달에 40%를 먹든 한 달에 10%를 먹든 먹으면 그게 이득이니까 기다렸다가 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기다렸다가 그때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기다려 보시죠. 대신 뭐 기다린다고 해서 코인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추적하면서 녀석들이 어떤 모습을 그려가는지 보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방송 못 켜서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켰습니다. 예.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방송을 이제 안 할 거고요. 월요일날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방송을 못 킬 경우에는 이쪽에 유튜브에 커뮤니티 란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면 글을 이제 그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아직 밤은 아닌데 이따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